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다음 주, 이 헌법재판소 일정을 앞두고 여권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해서 맹공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당연하다면서 헌재는 관련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모레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적법성 판단이 예고되자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에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주장할 거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보다 마은혁 재판관건을 먼저 결정하는 헌재 처사는 앞뒤가 뒤집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편향적 속도전은 결국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치주의 또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심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마 재판관 임명 건에는 신중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곧 헌법재판관 임명이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탄핵재판 결정 시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원림 재판에서도 재판관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리가 원림 재판보다 못하다며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게 과연 타당했는지 그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아직도 따져볼 게 있으니 재판을 끝내지 말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 심판. 지난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만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선고를 코앞에 둔 최 대행 측은 어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낮 사실관계를 정리해 당일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추가 변론을 요구한 겁니다. 최 대행 측의 요청에 헌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정 변동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그간 여야 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지난 한 차례 변론과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주말 사이 변론 재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예정대로 이틀 뒤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다만 헌재 측은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재 판단이 나오면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모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해버리는 거죠. 매우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키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부각하거나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까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험천만한 헌재 흔들기란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 역시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재판관과 야권의 인연을 강조하며 비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문제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당 투톱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레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어 두 번째 접견입니다. 이 자리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레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첫 접견으로 비서실장 등 참모진을 만난 데 이어 여당 지도부 투톱과의 만남을 두 번째 접견으로 잡은 겁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동행합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통령 측의 접견 의사를 타진하니 가장 빨리 일정이 잡힌 걸로 안다며 정치 문제보다는 안부를 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채널A에 인간적 도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도 주변에 전국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전달할 거고 대통령의 의중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접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의 접견 일정은 2월 중순까지 이미 모두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 한 번밖에 접견이 안 되다 보니 찾아뵐 의사가 있어도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시도지사들과 함께 접견 신청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채널A에 순번이 밀려 있어 접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들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오는 7일 대통령 접견 일정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제한된 접견 일정인 만큼 의원들의 접견을 매주 월요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인데 본격적으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주말인데도 사무실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시민들. 절반 이상이 20대, 30대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은 일명 국민변호인단입니다. 일반 시민과 청년이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을 앞두고 모인 겁니다. 마포구에 살고 있는 27 직장인이고요. 스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왔고요.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다며 윤 대통령 소식부터 전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계십니다.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석 변호사는 시민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국민변호인단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제목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반란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임금이 되고 실패한 반란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뭐하러 쓸데없이 하겠느냐 하는. 결국 윤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변호인단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법률전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꾸민 로고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란 슬로건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2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한 이 부산역 집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에 우비와 우산을 쓴 인파가 대거 몰렸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 수사 13,000명이 몰렸습니다.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이용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지역 일부 도로를 통제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광화문 일대에 버스 차백을 세워 만인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다음 주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 3일에는요,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립니다. 4일과 6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집니다. 재판관 임명도 변론 기일도 하나같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곡점입니다. 먼저 3일부터 볼까요? 이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싶으시죠? 현재 8명이 판단하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9명이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 후보자는 야권 추천이고 야권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핵 심판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아군이 1명 더 생기는 거고 탄핵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적군이 1명 더 늘어나는 셈인 겁니다. 헌재 구성이 바뀌는 것만큼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변론 기일은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출석하는 증인들 면면을 보면 그럴만합니다. 4일부터 보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진우, 홍장원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전후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인물들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아픈 진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6일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 이어질 분위기입니까? 네,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대에 섭니다.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으니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이 자기 입으로 말한 대통령 지시였는데요. 논쟁과 반박을 주고받는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슈만 키워줄 수 있는 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대통령 쪽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네, 탄핵 심판 국면에서 대통령 쪽이 가장 믿는 건 역시 여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슨 진술이 무슨 증언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놓는 건 말이죠. 사실 다른 카드라는 것도 딱히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카드이자 유일한 카드인데요. 오늘 국민변호인단이란 조직 구성을 예고한 것도 이런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즉 노사모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강하디 강한 결집입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도 했지만 이 대통령 접견 역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이건 역시 여론전의 어떤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여론전의 이 핵심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만나고 가는 사람마다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전달할 테니까요.
어제 대통령 참모진과의 만남 이후의 메시지만 봐도 비서관, 행정관 안부부터 물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 다하라. 동요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죠. 한 명 한 명이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스피커가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만나려고 선 줄도 깁니다. 월요일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투톱에 의원들도 335 이미 예약을 해놨고요. 친윤 의원들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직 참모진은 예약만 했지 아직 구체적 날짜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한 주라면 여야 모두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의 중심에 또 한 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론 나오면 여든 야든 임명하지 마라, 임명해라, 최대행 결정만 바라볼 테니까요. 앞선 리포트대로 야당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공론화되면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AI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으면 협조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AI의 진심이라면 여권이 추진해온 반도체 특별법부터 협조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의적절한 국가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자신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 등 이 대표는 정책 면에서 고수해온 노선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를 야당이 아닌 여당처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유연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지원특별법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여당 추진 법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다며 감옥 가기 싫어 민주당마저 버릴 태세다. 언제든지 유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중요 문화재를 포함해서 9만 점에 가까운 자료가 보관된 곳인데 증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박물관 옥상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구치고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한 창문은 깨지며 밖으로 떨어집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8시 42분쯤. 건물 내 가연물이 많아 초진이 쉽지 않아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까지 타는 연기가 계속 유입될 정도였습니다. 큰 연기가 눈앞에서 보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진짜 좀 심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화재 피해로 박물관 창문이 깨지거나 그을렸고 건물 외벽도 일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4층 옥상을 사무실로 개편하는 증축 공사로 휴관 중인데 불은 3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번진 걸로 보입니다. 문화재들은 모두 1층 수장고에 보관돼 있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6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자력 대피하거나 구조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철제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근을 자르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월인석보 같은 이 보물급 문화재, 특히
불에 타기 쉬운 종이 자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박물관 측은 중요 문화재 250여 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비상작전을 펼쳤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단단히 포장된 철제 상자가 이송 차량에 실려 급히 운반됩니다. 국립 한글박물관에 있는 한글 관련 문헌 자료 등 8만 9천여 점 중 중요 문화재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지정 문화재급은 지금 중앙박물관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조 편지입니다. 숙모한테 줬던 편지입니다. 2014년 개관된 한글박물관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의 편지와 한국 최초 가집 청구영언 등 다양한 보물들이 소장돼 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쓰여진 편지엔 어렸을 적 정조가 숙모에게 안부 인사를 보낸 내용이 담겨 있고, 말모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절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 한글 사전입니다. 월인석보는 조선 전기 한글로 쓰여진 목판본 불교 서적입니다. 이 보물들은 두꺼운 철문과 이중 외벽 등으로 둘러싼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습니다. 우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상태가 괜찮으면 현재 상태에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된 월인석보 등 지정문화유산들은 한글박물관이 정상화되는 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비행기 사고로 67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이번엔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대형 폭발과 함께 인근 주택가로 불길이 번져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더니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합니다. 또 다른 각도의 영상에선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폭발 순간을 목격한 주민들은 혼비백산이 돼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소형 비행기가 쇼핑몰 근처 번화가에 추락했습니다. I was right here at the door of my job, and all I could see is a big ball of flames in the sky. Literally, you heard a loud bang. It shook the entire building. The whole building shook. 추락한 비행기는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용 수송기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던 여자 어린이 환자와 그의 모친을 비롯해 의사와 구급대원 등 총 6명의 멕시코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0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건물 밀집 구역에 추락하면서 지상에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s of right now, we have no reports on the number of fatalities. We do want to note that several dwellings and vehicles were impacted. 취임 10여일 만에 두 번째 중대 항공사고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많은 무고한 영혼이 목숨을 잃었다며 매우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육군 헬리콥터 충돌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사고 당시 이 헬리콥터는 허용 고도를 벗어나서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왼쪽 상공에서 군용 헬기가 날아옵니다. 밝은 빛을 내고 있던 여객기와 그대로 충돌한 뒤 헬기와 여객기 모두 불이 붙은 채 강으로 추락합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도 착륙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객기로 헬기가 곧장 날아가더니 충돌 후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인 포토맥강에서 군용 헬기에게 허용된 비행 고도는 약 60m. 하지만 충돌 당시 헬기와 여객기의 고도는 그 2배인 약 120m였습니다. Someone was at the wrong altitude. The investigation will help us understand that. Was the Black Hawk too high? Was it on course? Right now, we don't quite know. 당시 군 헬기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정부 고위 인사 대피 비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헬기가 정부 연속성 훈련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속성 훈련이란 핵전쟁 등에 대비해 정부 주요 인사들을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는 가상 시나리오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계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네 번째 희생자인 사라 리 베스트는 한국 이름 강세라로 한국계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달 말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67명 중 현재까지 41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당장 오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조만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일각에선 이런 조치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 1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No, nothing. Not right now, no. Not a negotiating tool? No, it's not. No, it's a pure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three of them. 3대 무역 상대국에 강력한 관세가 부여되면서 대상국 못지않게 미국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는 약 400만 대 규모인데 전문가들은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의 수입차 평균 가격이 $3,000, 우리 돈으로 약 440만 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1,150원 수준인데 최대 24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는 캐나다산 원유에 한해서는 관세를 10%로 낮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밥상 물가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멕시코가 아보카도와 딸기, 토마토 등 미국 야채 수입량의 63%, 과일 견과류 수입의 47%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도 이뤄질 전망이지만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Tariffs don't cause inflation, they cause success. They cause big success.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막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보복 조치 검토에 나섰고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국들이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전 세계 관세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 배터리 전용 비닐 파우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기내 수화물 규정 강화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탈 때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휴대하는지 물었습니다. 가방 주머니 안에 들고 왔고요. 이대로 이제 비행기 탑승하려고 합니다. 공항 내에도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의 용량만 적혀 있습니다. 가방이나 그냥 주머니나 그냥 그렇게 그냥 챙기는 걸로 정도만 그냥 알고 있었지 갚는다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 한항공사는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보조 배터리 기내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배터리는 손님이 몸에 소지하고 가시면 되세요. 국토부 규정에는 기내 보조 배터리를 반입하면 포장을 뜯지 않거나 노출된 충전 단자를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선 방지를 위한 거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에 국토부가 최근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 용도로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비닐 파우치를 공항마다 비치할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이 논의되는 대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도 이 대책에 대해 공조를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대책은 검토 중이지만 상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국토부는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됐습니다. 승선원 15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공국진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제주 앞바다. 갯바위에 좌초된 어선이 두 동강이 난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부서진 배 파편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배 주변에선 해경대원들이 밧줄을 연결해 구조활동을 펼칩니다. 제주시 구자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29톤과 32톤급 어선 2척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25분쯤. 두 어선에는 각각 8명, 7명씩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한국인 선장 등 2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갯바위로 대피한 선원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오케이. 나와있어요. 출항 당시엔 제주 먼바다에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출항 직후 전 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선원들 배가 반파된 게 있어가지고 파고 한 3m 불고 있고요. 풍속은 14에서 16m/s 불고 있어가지고 날씨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불 진화 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 28분쯤 부산 사상구 엄광산 석굴암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 일부 능선을 태웠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서울 시내에만 무려 5천 곳이 넘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정작 방범 장치는 허술하고 안전관리 규정도 미흡해서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입니다. 출동한 경찰차가 급히 건물 앞에 섭니다. 전날 밤 이 건물 4층 고시원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0대 여성을 살해한 겁니다. 고백을 거절해 살해했다는 게 남성의 이유. 해당 고시원엔 출입문 밖 CCTV가 전부고 방문은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금지 여건이 안 된다요. 괜찮아요. 섬뜩하죠. 같이 보듬기다 보면 별 많거든요. 고시원은 보증금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지낼 수 있지만 열악한 요소가 많습니다. 복도는 이렇게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문 잠금 장치나 CCTV 같은 방범 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에 취약한 고시원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내 고시원 20곳을 둘러봤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고시원 입구를 누구나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건전지를 다 빼놓는구나. 이거 원래 이렇게 잘 빼놔요, 보통? CCTV는 부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입문 바깥이나 복도 끝에만 위치해 사각지대도 쉽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방 문이 일반 문고리로 되어 있어 열쇠로 안 잠그면 열리는 곳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보라고 설치한 거 좋은데 그것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녀 방 분리라고 홍보하지만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한 여성 주민은 방 안쪽 잠금 장치를 매일 걸어놓고 생활합니다. 안 불안해요? 괜찮으세요? 잘 때는 안전하게 고리 잠그고 그러지 않으면 괜찮아요. 주거 빈곤층의 범죄 피해 경험은 3가구 중 1가구꼴. 고시원 주거 규정에 따르면 범죄 예방 기준에 자연적인 감시 강화란 추상적 권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간을 누군가가 침범할 수 있는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관련해서 제도적인 규제가 전혀 없다. 흉기 난동, 무단 침입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된 고시원 주민들. 안전규정 보완과 관리 감독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보이는데 한판 뭘 두고 싸우는 겁니까? 네, 바로 토론입니다. 요즘에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하는 인사들 꼽아가면서 공개 토론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 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토론으로는 국회 아니 정치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황교안 전 총리, 역사 강사 전한길 씨 겨냥했고요. 오늘은 민경욱 전 의원 콕 집었습니다. 제안받은 당사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틀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 본인은 5년의 시간과 정열을 털어넣었다면서 이 의원보다 훨씬 잘한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오히려 역제안을 했습니다. 오는 14일에 외신 기자도 참석하는 프레스센터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요. 국민 대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준석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이 역제안 역시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안은 하지만 성사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방송 토론만 제안하면 전부 거절한다라면서 되레 아쉬워하더라고요.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만 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토론회가 성사될지 지켜보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보이는데 부산에 갔습니까? 네, 이 여권에 떠오르는 스피커죠. 오늘 부산역을 찾아서 대규모 집회 연사로 나섰습니다. 역 앞 대형 광장은 물론 건너편 대로변까지 가득 찬 인파, 주최 측 추산으로 5만여 명의 환호도 받았습니다. 전 씨가 여당 의원들 참여도 독려했는데요. 실제 몇몇 의원들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전한길 씨 하면 목이 터져라 이렇게 발성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오늘도 그랬습니까? 네, 오늘 연단에서는 1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하면서요. 전한길은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단지 우리 2030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단지 그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낼 뿐이고,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남은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저런 모습이었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언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네, 바로 73입니다. 뭔지 감이 오실까요? 언더 73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골프 타수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나이 같은 겁니까? 네, 비슷한데요. 일부 친한계가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 뭉치는 모임의 이름인데 1973년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생년을 넣은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생년이라뇨? 네, 언더 73, 그러니까 1973년생 이하라는 뜻인데요. 일부 친한계와 젊은 소장파들이 새롭게 만들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2주 뒤쯤부터 영상도 올리고 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김상욱 의원과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등 친한계가 중심이 되고요. 가까운 김재섭 의원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움직인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정의 사전 움직임, 정치 시그널 이런 겁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모임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언더 73 어떠시냐 물어보니까 한 전 대표 저도 멤버 중 하나가 되는 거냐, 멤버 되는 것 맞느냐고 했고 조명들은 특별회원 1호로 모시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한동훈 전 대표 복귀와 이 모임을 직접 엮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정치 복귀에 앞선 미세한 들썩거림이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 한 돈 돌반지 가격이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사이 50% 가까이 급등한 이유,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귀금속 상가 거리.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입니다.
죽 쓰고 있는데 금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금 거래소에도 금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세를. 이건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기준 국제 금값은 그람당 13만 520원입니다. 한돈 기준으로는 49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한의 세곡만 들어간 한돈짜리 돌반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 원이었던 가격이 오늘 기준 최고 6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0%까지 1년 사이에 오른 일은 많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8%, 비트코인은 168% 상승했습니다. 금반지를 선물하러 왔다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 올케 금반지 하나 사주려고요. 한 돈에 55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뜻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금값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연간 전망에서 올해 목표치를 3,0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책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투기 수요 약화로 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최장 9일에 이르는 긴 연휴, 이제 내일만 지나면 끝입니다. 모처럼 긴 휴식을 취해서인지 벌써부터 월요일이 두렵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휴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연휴 막바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면, 주말이 지나면 다시 이제 열심히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운동 겸 남산 한 바퀴 돌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가서 학원을 가야 된다는 마음이 조금 더 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손녀, 손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최장 9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가 지나면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신체에 통증이 생기거나 피로감, 무기력 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준비 등으로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늦잠을 자거나 과식을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 리듬이 깨진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 등 신체 활동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수면에 일찍 드는 것도 좋지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서 되도록 숙면을 취하고 또 수분 섭취와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일부러 낮잠을 자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비가 내린 남부와 달리 중부는 모처럼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모두 그치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인데요. 입춘이 무색하게 더 강력한 입춘 한파가 찾아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서울 영하 13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입춘 한파는 다음 주말이 되어서야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흐르면서 고위도에 있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서해안은 다음 주 내내 또다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1도로 평년을 웃돌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7도, 청주 8도, 부산 12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오늘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세 나라지만 반도체와 철강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뜻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침내 터진 관세 폭탄.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